네, 마감 2부의 이수연입니다. 이 시간 오늘장 랭킹 5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이 질비해 있는 가운데 어떤 섹터들이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위입니다. 애플카, 애플페이부터 애플 MR, 이 메타버스까지 애플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발 낙수 효과 예상되며 LG그룹주와 결제주가 강합니다. 애플 관련주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업황 우려는 있으나 호재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쪽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SML의 CEO들과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주춤했던 생산부터 장비 라인 모두 강세입니다. 반도체주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섹터네요. 개별 신약 모멘텀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 안고 코스닥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3분기 최대 실적에 이어 4분기도 역대급 실적 기대된다고 합니다. JYP 훈풍 타고 엔터주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엔터주 2위에 안착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드디어 빈살만 왕세자가 내일 모레 방한합니다. 국내 재계와의 만남 예정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섹터들 한번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계속해서 관심도가 높은 섹터들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첫 번째 섹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3위에 있는 이 제약 바이오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들뿐만 아니라 코스피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인데요. 개별 이슈 아는 종목들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이제 2조 원 돌파 목전에 두고 있고 SK 바이오팜도 신약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느끼셨을 때 네. 지난주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는 코스피 위주의 기술주, 특히 반도체 IT와 전기전자 혹은 2차 전지를 필두로 지수가 올랐다면 오늘은 사실 코스피는 그다지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동안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수익 매도를 하면서 나온 현금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지금 코스닥 관련 혹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 중소형주 쪽에 매기세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그다지 좋은 힘을 보이지 못하지만 코스닥 증시는 굉장히 또 강한 힘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안에 가장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의 빛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업종과 인기 있는 기업이긴 해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참 이 기업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분석하기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라든지 해당 기업의 뉴스를 사사시 찾아보면 다 좋다 그래요. 다들 신약이라 그러고 다들 효과가 뭐 다른 타사 대비해서 정말 높다 그러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만 있는데 막상 나중에 임상 2상, 임상 3상 그 이후의 결과치를 놓고 보면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중소형 제약바이오는 정말 철저하게 저는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그 분석이 힘드시다 하신 분들은 저는 두 가지만 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대형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미 입증을 받은 기업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한미그룹주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모든 계약이 지금 달러화로 계약 체결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환차익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전에서는 조금 밀릴지라도 안정적인 부분을 좀 선호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제약바이오 대형주 위주에서 답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많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3분기 실적. 두 번째,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저는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 만약에 이 실적이
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과거에 기술 수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테마적으로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잘 피해야 하는 선구안이 필요할 때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안정적인 흐름, 달러 수혜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은 대형주 종목들, 셀트리온, 한미 그룹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언급해 주셨고 만약에 지금 뭐 무슨 바이오 해서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려면 일단 3분기 실적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의 이력 꼭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BC월드 제약, 한국 BNC 그리고 바이오 붙은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뭐 카나리아, ABL, 에이프를 지금 다 상승 주고 있는데 이것들 다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해당 종목군들은 네.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주린이 분들 혹은 많은 시청자분들의 공통적인 부분 손절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아하. 그러니까 밀려 내려왔을 때 손절할 마음이 있다 하시면 전화해도 괜찮다. 대신에 밀렸을 때 손절할 자신이 없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 위주로 천천히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더 좋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 대응이 강한 심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 영역이지 혹시 내가 수익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괜히 샀다가 손절이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조금 안정적인 좀 큰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엔터주 한번 볼게요. 훈풍 불어라 믿고 보는 실적주 JYP. 자, 제가 JYP 가수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이 스트레이트 키즈가 JYP의 압도적인 실적을 좀 견인을 해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네. 과거에는 엔터 3사지만 이제는 엔터 4사가 됐죠. 네, JYP, 하이브까지. SM, YG, 하이브. 예. 그런데 지금 SM을 제외한 혹은 JYP를 제외한 두 기업에서 뭐 크고 다른 각기 다른 좀 이슈로 인해서 그다지 주가에 좋지 못한 반응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JYP가 JYP 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3분기 실적 생각보다 지금 잘 보여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기 다른 종목군들의 투자를 하고자 했던 투심이 그래 JYP는 역시 JYP구나. 트와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세가 정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서 만약 다음 4분기 그리고 내년 뭐 트와이스의 컴백기와 맞춰서 실적이 한 번 더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피해는 거의 없는 엔터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지금 시장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혹은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엔터주들은 이제 코로나19의 피해를 그다지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롯이 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JYP 엔터라든지 많은 엔터사들이 꾸준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매수를 하실 분들 혹은 하신 분들은 JYP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뭐 고공행진 해야 된다. 그건 좀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욕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전략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엔터주 중에서는 지금 믿고 보는 JYP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JYP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 주셨고 실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이제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배한데 JYP 말고도 SM도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데믹 때문에 이제 콘서트도 막 하고 네. 실적이 너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 SM 종목은 보니까 박스권을 굉장히 길게 겪고 일단 있더라고요. 두 기업의 조금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JYP는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반을 놓고 본다면 SM 같은 경우에는 뭐 이수만 대표의 뭐 여러 가지 지분이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불확실성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JYP 엔터가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라인업 자체도 지금 사실 3분기에 그러니까 메인 그룹들이 나와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에 저는 JYP가 만약 메인 그룹들이 복귀를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JYP 메인 그룹 중에 좀 좋아하는 그룹이 있으신가요?
뭐 트와이스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트와이스가 컴백하면 네. JYP 한번 눈여겨보는 걸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앱센보다는 좀 JYP 쪽으로 실적 견인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는 제가 추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네. 주셔서 코로나의 영향은 지금 엔터 쪽엔 없는 걸로 확인해보고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내일 모레 방한을 해서 그렇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뭐 삼성부터 SK, 현대차그룹, 한화까지 부회장까지 이제 총수들과 회동한다는데 역시 이제 네옴시티로는 대기업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것보다도 네. 산업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산업군으로. 들어요. 네, 진짜 얄밉죠 빈살만.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참 궁금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네. 온다 했으면 와야지. 온다 했다 안 온다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결국엔 지금 옵니다. 네. 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보다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했었던 것은 원전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뭐 한미글로벌을 필두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기업들, 뭐 BHI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는데 그러한 흐름이 또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기업 혹은 수소 에너지 쪽으로의 이제 매수세도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온다 했다가 안 온다가 했다가 온다 했다가 이거는 좀 잘못된 거지만 네. 와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당 종목이 더 갈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찾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방문과 함께 뭐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일단 이 네옴시티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군 저희가 크게 보면 원전, 수소 혹은 5G 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들이 계속해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목군들만 잘 고른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 뉴스를 필두로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뉴스에 따라서 종목별로 굉장히 또 잘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은 수혜주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보통은 건설주, 기계 쪽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 수소, 5G까지 지금 섹터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네.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건설, GS건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은 사실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지금 아직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최근만 하더라도 PF 시장에서 문제가 한번 터졌었죠.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라기보다는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형주들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조금 더 오. 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통통 튀는 중소형 건설주들을 좀 보자. 아무래도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왔던 그렇죠.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는 유의하셔야겠고 이쪽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네. 드론 관련주들도 오늘 집중을 받았는데 좀 네. 찾아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때문에 음. 현대차 그룹이 그쪽이랑 MOU를 체결했다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죠. 근데 네. 사실 네옴시티도 저도 아직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 이 UAM도 네. 너무 앞선 미래를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없지 않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포트에 담고 계속 언제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일단 지금 시세를 먼저 받고 있는 네옴시티에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만약 UAM 테마가 올해 이제 상반기 때처럼 한 번 더 강하게 시세 탄력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옮겨가는 쪽도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먼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추가적으로 한 섹터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SML CEO와 만난다고 하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또 TSMC에 투자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다 시세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업황 쪽으로도 그렇죠. 지금 턴어라운드 사인은 아직 네. 나오지 않았고. 업황은 조금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반도체 섹터는 지난 수년 동안 어떠한 사이클을 보였냐면 안 좋다 했을 때 감산을 했고 감산을 통해서 재고 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높여가면서 실적을 보완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르게 감산을 했고 감산을 통해서 재고 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정에는 제한이 될 수 있고 네. 대신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워렌 버핏이 또 TSMC를 처음으로 또 네. 매수를 했다. 네. 조정 이후에 이제 첫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같은 날 삼성전자가 만약 3%, SK하이닉스가 5%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7%, 10%, 15%.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 상승장, 대세 랠리를 기대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투자의 포인트도 잡아야 되기에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 네. 뭐 대표적으로는 원익 그룹주 이쪽을 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T 쪽에서는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 말고 가볍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소부장 쪽 체크해 보자. 특히나 원익 PNC나 원익 QNC 등등 원익 그룹주들 관심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김태성 이사님의 원픽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열어본 섹터 중에서 우리 이사님의 원픽 한번 골라주시죠. 네, 일단 저는 1번 이슈에 네.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 네옴시티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를 사야 될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예외적인 종목인 5G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고자 HFR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최근에 KMW라든지 아니면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 혹은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5G 관련 기업들이라고 얽혀지는 기업들이 좋은 시세를 좀 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이 뭐 단연 더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네옴시티 인프라 구축에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 인터넷 관련 와이파이라든지 5G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5G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이제 뉴스뿐만이 아니고 북미향 매출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이번 3분기 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지만 북미향 매출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턴어라운드로 좀 봐야 되는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HFR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HFR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5G는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 반등의 시발점이 되는 현재부터는 조금 길게 봐도 괜찮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까지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손절가는 최근에 형성됐던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는 27,000원이라는 가격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이사의 원픽은 바로 HFR입니다. 네옴시티 수혜로도 묶이는 5G 관련주인데 최근에 5G 관련주들의 시세가 함께 나오는 추세고요. 오늘도 HFR 7.9%라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4,550원이고요. 목표가는 조금 길게 봐서 45,000원대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현재 박스권의 하단 라인인 27,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인터넷 인프라주 아직 관심받지 않았으니까요. HFR도 장바구니 넣어놓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섹터 알아봤고요. 우리 김태성 이사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